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회유를 위한 사건 조작의 산실이었나 봅니다. 오로지 정적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엮어내기 위해서 술과 음식을 내주며 진술 세미나로 허위의 판을 짜맞췄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어 술 파티가 일개 검사의 단순한 일탈이었을까? 아니죠.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이 그동안 권력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조작해온 아주 못된 오랜 관행이자 스스로 면죄부를 주며 덮어온 조직적 폐륜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술판으로 거짓을 빚어낸 그 입으로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 정말이지 폐지가 답이다. 9월 1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으로도 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관련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퇴근길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로 귀결됐는데 만남은 인정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4월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예. 여러 가지 좀 함의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들도 분분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입장 발표는 굉장히 빨랐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신변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렇게 빨랐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일테면 무엇보다도 큰 사안인 계엄이 발령되고 해제되는 그 국가적 중대 이슈가 터졌을 때 이른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떤 별 입장 표명 같은 거 없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면 더더욱 강한 톤으로 격분하고 항의하고 못 그러게 했었어야 하는 이른바 서부지법 폭도들에 의한 난동 사건, 파괴 사건 그때도 그냥 매우 좀 그랬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분은 본래 그렇게 말수가 적은가? 입장 표명이 없나?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 건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등가요? 그 사람의 집사로 알려진 이른바 김충식 씨.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것도 윤석열 파면이 결정된 뒤 사흘 후, 4월 7일 몇 가지 날짜가 있잖아요. 몇 개 있었습니다. 세 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만났을까? 근데 그런 제보가 지금 민주당에 들어왔었죠. 지난 5월달에도 서영교 의원이 한번 그걸 했고. 부승찬 의원이 그저께인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때가 때이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군다나 약 한 대여섯 일주일 전쯤에 전국 법원장 회의라는 거 했잖아요. 대법원에 모여서. 그래서 사법부 개혁 논의는 사법부 존중과 독립을 원칙으로 하며 그게 유지되는 서원에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논의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요지에 발표하고 끝났어요. 그러는 와중에 대법원장이 윤석열 파면 직후에 아까 말한 네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사법부 독립이 지금 빅 이슈인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입장 발표를 한 건 아닐까 싶어요. 단 2문장이더군요. 나는 만난 적 없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였는데 원래 대법원 공보관실의 입장은 법원행정처나 공보관실은 이 건 관련해서 평소 출퇴근 모습도 촬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그러다가 결국 그게 그대로 지켜지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평소에 이른바 조 대법원장 스탠스나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서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증폭을 좀 의구심 같은 걸 증폭시킨 점이 하나 있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 전후로 해서 최초 접보자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때도 한번 언론에 보도는 됐으니까 이 건 관련해서 말을 조금 바꾼 건 있어요.
조희대 등이 한덕수 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명확히 했다고 제보자가 그것을 명확히 한 건 아니다. 만난 정황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서영교의 해명에 의하면. 예. 어쨌거나 일이 이 지경이 됐으면 명확한 진위와 팩트는 알아야 되게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는데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나 안 먹었다. 그리고 4월에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은 그럼 다른 때는 봤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만나서 그냥 장삼 이사가 모여서 밥 먹는 건 아니니까 모여서 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잠재적으로 큰 정치적 이슈가 당분간 될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의원이 오늘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그 녹취를 5월에 법사위에서 밝혔던 의원이죠. 네. 일단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증언이나 녹취에 대한 진위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예. 수사 대상이다 무조건 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예. 다른 것들이 뭐 엄청 큰 게 많았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논란 중에서 이제 지적들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조 대법원장이 사실 내란 행위라든지 서부지법 폭동 때는 일련의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다가 본인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되게 신속하게 빠르게 입장을 말했다고 했는데 5월에 논란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어제 이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예. 근데 내란이나 서부지법 폭동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고요. 네, 요것도 서부지법 좀 때 한마디 하긴 했어요. 네.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건 뭐 아침 먹고 나니까 배부르다고처럼 너무나 당연한 예, 얘기죠. 예. 법원의 최고 어른이 폭도들이 법원을 점거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 그리고 최근 주의에 네. 조 대법원장이 우리는 할 일을 하면 된다. 사법부는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알려져 있고요. 예. 대법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외부 압박 때문에 대법원장이 사퇴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견해나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에 대한 해석과 철학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쇠고기 한 근을 저울에 딱 달면 600g 딱 끊어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관념, 개념의 문제라는 건. 예. 그런데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조금 옛날 용어긴 하지만 법조 삼륜이란 말이 있습니다. 륜은 바퀴륜자예요. 예. 법조를 굴러가게 하는 세 가지의 바퀴.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어허. 이렇게들 스스로 칭하곤 합니다. 예. 누가 뭐 그것을 금과 옥조에 아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자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법고시 합격자들이에요. 법조인들이라는 네, 공통점이 그렇죠. 있죠. 법조인들. 요즘은 이제 변호사가 되는 루트가 사법고시가 없어졌으니까 변호사 시험이란 걸로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맞겠는데 법조 삼륜이라고 해서 그들이 사법부를 이끌고 간다라는 묘한 이너서클 또는 카르텔 의식 그런 거의 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판사직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더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느냐? 검사나 변호사들이 다 어디 모여서 일합니까? 최종적으로는 법정이죠. 예. 법정에 가면은 좌대 높은 데서 법관, 판사가 앉아 있고
피고인, 검사, 변호사는 저 좀 아래에 동일한 평면에서 서로 좌우에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는 위에서 다 듣다가 재판 진행도 하고 제지도 하고 증거 뭘 내라고도 하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나 이걸 증거로 삼을지를 결정하는 거고, 물론 소송 양 당사자인 검사나 변호사에 비해서 적어도 법정 내에서는 슈퍼파워,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건 맞아요. 역할도 크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다툼과 갈등과 알력에 대한 최고 명확에 가까운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 법관에게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조 3륜이라고 하는 검사와 변호사들마저도 이렇게 떠받드는 양, 아무래도 판사, 재판장한테 잘못 보여서 서로 좋을 건 없으니까. 예. 법정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공손한데 법관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법관들, 판사, 법관들은 우리는 매우 특별하다는 인식을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잘못 풀어져 나가면 누가 감히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나. 우리가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야. 삼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는 입법부 할 일 잘하면 되고 행정부는 마찬가지고 사법부는 우리가 할 테니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라라는 생각이 강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네. 그것은 민주정,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권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시대 정신에 비추어 보면은 수정이 필요로 하다. 아, 그게 이제 사법 개혁이 되겠죠. 네, 조금 예. 말씀이 길어서 예, 죄송했는데 아닙니다, 백그라운드를 아닙니다. 설명드리다 명언이셨습니다. 보니까 네, 아니 이거 생각해 보면 약간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법관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한번 내릴 때마다 판결에 불복하는 측과 판결에 옳다고 하는 측이 매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예. 사회 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네. 지인 위를 가리는 건 필요는 한데 그게 그 법원 소송 그 건에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관의 신분이나 법원들의 모임마저도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1년에 현재까지 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주기현 재판부의 네. 뭐 이렇게 구속 기간 계산 문제라든지 예, 예. 아니면 파기환송 대법관의 예. 조희대 대법관의 파기환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민들의 이 법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번을 빨리 수습하거나 비봉하려고 하지 말고 백화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모두가 다 꺼내놓고 정말로 한번 탈탈 털어서 가르마를 확실히 타자. 예. 언제까지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지체나 권위는 권위 중에 어떤 것들은 탈시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공론회장에 붙여서 예. 법관들이 모여서 그냥 대충 이 정도 합시다 이러진 말아야 되겠다. 그동안 몇 번 그래왔거든요. 예. 아, 우리 댓글에 보면 많은 분들의 그 여론이 어떤지,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우리 영희님께서는 조희대 지기현 사법 쿠데타 못 막으면 내란 속에 풀려난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고, 또 미미 지지포포님은 성렬이를 풀어주겠다는 의지의 표명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니까 그 사인 오찬 회동의 의혹이긴 한데 아직 밝혀지진 예, 않았으니까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한덕수인데 한덕수 전 총리는 관련해서 민주당의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네, 했습니다. 아주 뭐- 이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증언이 녹취로 나온 건데 좀 더 명확한 관련해서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제보 내용에 더 자세하고 상세한 팩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제보자 측에서도 서영교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얘기가 그게 구여권 윤석열 때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민정라인 쪽에서 나온 정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무시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소스가 예. 출처가 민정이었으니까 네. 윤석열 때 민정.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십시오. 알아봐 주십시오. 팩트를 가려 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4명이
어디서 밥 먹으면서 뭐 했다라고 지금 단정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거론된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씨는 전혀 아니라고 단칼에 자르는 걸 보니까 적어도 거론된 그날 그 세 날짜에 밥을 안 먹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 보여요. 예. 저는 그 세 날 중에 하루 먹었냐 안 먹었냐로 판결 낼 사안이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맞습니다. 것이지. 예. 그들이 그날만 그럼 그 세 날만 밥 먹은 게 확인이 안 되면 괜찮습니까? 예. 그건 아니지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우리도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칼끝을 딱 겨누면서 이 세 날 너희들 모여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렇게만 하면 자승자박일 수가 있어요. 윤석열 계엄 내란에 대해서 귀하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고 혹시 어떤 소통이나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당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그 결정이 사실 너무 이상했던 게 보통 전원 합의체 회부돼서 판결이 나기까지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4월 22일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고요. 24일 표결이 됐으니까 거의 2일 만에 표결이 된 이틀 거거든요. 만에 사건 배당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이상할 정도로 빨랐던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대법원 소속인들 구성원들도 다 그건 인정을 해요. 예. 왜냐하면 사건 배당 소부 4명 대법관 4명 네. 모임에서 해보고 이 사안이 워낙 빅 이슈니까 전원 합의체로 넘길 것 같으면 며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신속하게 심리를 한다고 해도 이때는 후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예. 결정에 따라서는. 그리고 실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대법원 소부에 넘겼다가 전원 회비체로 판결될 때까지 2시간밖에 전원 합의체로 넘길 맞습니다. 때까지 예, 2시간밖에 그랬죠. 안 걸렸어요. 당일날 그랬어요. 이거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관철이 된 것으로 저는 누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일테면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J 정치자금 건 관련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때 아예 이것을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한 전례도 있고요. 국민들의 참정권 제한이 될 수 예. 있잖아요. 그런-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리 본인님께서는 조희대가 항소심에 무죄 판결 난 것을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짓이 검사나 대법원장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천리안처럼 앉아서 다 보니 보고 계세요. 들. 엄청 날카로우십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